안녕하세요. CG범프에서 언리얼 엔진 라이팅 강의를 만든 지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벌써 2번이나 엔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언리얼 엔진 5.2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서 엔진의 버전업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지속 가능한 라이팅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G범프 강의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강의에 사용된 샘플 예제들은 모두 언리얼 엔진 5.03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 5.2에서 정상적으로 열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안에서 스카이스피어 머티리얼을 만들 때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의 안에서 포고 시스템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라이팅에 대해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예제를 다운받으면 3개의 앞쪽 파일이 보일 텐데요. 위에 2개는 에픽에서 열렸던 챌린지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밑에 있는 UE5 스터디를 열어보겠습니다. 앞쪽을 풀고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버전으로 오픈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아마도 5.03이 깔려 있다면 이런 창이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1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오픈할 때 이런저런 경고문이 뜰 수 있는데요. 대부분 어렵지 않은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고문은 프로젝트에서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서 사용한 거의 모든 예제들이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용량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메타휴먼은 제외를 했는데요. 그때 설정해 두었던 메타휴먼 찌꺼기가 아직 프로젝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es를 눌러서 플러그인을 해제한 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불러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고문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쉐이더 모델 6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활성화해야 버추얼 섀도우 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버추얼 섀도우 맵은 루멘 환경에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꼭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SM6를 비활성화한 채로 씬을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의 사이즈를 키워야 하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소스 앵글을 키워서 조명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소스 앵글의 수치를 올려도 그림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열고
SM6를 체크하고 엔진을 재실행해 보겠습니다. 소스 앵글의 수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퀄리티 높은 그림자를 원한다면 레이트레이싱을 섞어서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을 열 때 제가 쉐이더 모델 6를 체크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만진 것은 없지만 5.2 버전으로 무난하게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G범프 강의를 녹화할 때는 없던 기능이 추가된 게 있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차단된 공간을 만들면 스카이라이트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데요. 위에 쇼우에서 라이팅 피처에서 루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체크 해제하면은 그 옵션의 영향으로 스카이라이트의 이제 빛이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면이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스카이라이트가 벽을 뚫고 들어오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 옵션이 포스트 프로세스에 추가되었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스카이라이트를 검색하고 스카이라이트 리킹의 수치를 올려보면 이렇게 스카이라이트가 차단된 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할 만한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의 안에서 만들었던 스카이스피어 머티리얼을 조금 보완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HDRI의 회전값을 0부터 36까지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80도를 회전시키려면 0.5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디바이드 노드를 추가해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창에서 알파벳 D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디바이드 노드를 불러올 수 있고요. 아래쪽에 360을 입력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트라스트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꽤 검증된 노드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가스캔 머티리얼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메가스캔 머티리얼을 보면 디세츄레이션과 파워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노드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C로 카피하고요. 숫자 1을 누르고 클릭을 해서 컨트라스트라고 써주고 기본값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세츄레이션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라스트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츄레이션 기능도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원마이너 노드가 활용된 이유는 입력된 값을 반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음수 값을 넣어야 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입력을 위해서 원마이너 노드가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컨트라스트와 채도 기능까지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HDRI 스피어는 라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하이드를 해도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스카일라이트에도 똑같은 HDR을 입력하고 스카일라이트의 큐브맵 앵글 값을 뒤에 스피어 머티리얼에도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언리얼 엔진 5에서 일반 포그와 볼륨메트릭 포그가 구동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예제로 사용된 파일인데요. 몇 가지 액터를 지우고 이곳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는 스카일라이트 하나만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포그를 기본값으로 되돌리고요.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그의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비넥팅을 꺼주고 포그의 농도도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볼륨 포그를 체크하면 볼륨 포그의 기본 컬러인 흰색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까맣게 하면 근경을 좀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옵션이 뷰 디스턴스인데요. 기본값이 6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언리얼 엔진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볼륨메트릭 포그가 보여지는 범위가 카메라에서 60m 앞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낮추면 볼륨 포그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00으로) 입력을 하면은 카메라에서 30m 앞까지는 볼륨메트릭 포그이고 30m 이후로는 일반 포그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0으로 하면 볼륨 포그가 보여질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볼륨 포그를 체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스타트 디스턴스를 올리면 일반 포그의 시작거리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 디스턴스 값을 기본값인 6000으로 되돌리고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스타트 디스턴스를 만져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6000까지 거리가 볼륨 폭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스타트 디스턴스를 만져도 0부터 6000까지는 밀어낼 일반 포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옵션이 의미를 가지려면 6000보다 큰 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뷰 디스턴스를 2000 정도로 낮추고요. 다시 위에 있는 스타트 디스턴스를 만지면 (2000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200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하면 포그의 시작 위치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버전부터 볼륨 포그에도 스타트 디스턴스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을 올려서 근경에 있는 볼륨 포그를 제거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니어 페이드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그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볼륨메트릭 포그의 알베도를 빨갛게 바꾸면 파란색 일반 포그와 빨간 볼륨 포그가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섞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포그의 영역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포그의 농도가 낮아서 섞이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그의 덴서티를 10으로 올리면 근경의 볼륨 포그만 눈에 보이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일반 포그의 컬러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탑뷰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볼륨메트릭 포그를 체크하면 카메라 주변의 근경은 볼륨메트릭 포그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볼륨 포그의 뷰 디스턴스의 기본값이 6000이니까 카메라에서 주변 60m까지는 볼륨 포그로 채워지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포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이트 포그의 스타트 디스턴스를 8000으로 입력을 하면은 카메라로부터 60m까지는 볼륨메트릭 포그로 채워지게 되고 60m에서 80m까지는 포그가 전혀 없는 공간이 되고요. 80m 이후로 다시 일반 포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라이팅 쉽게 접근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헤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진의 여러 가지 옵션이나 테크닉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벗어나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때일수록 빛의 기본 속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작업을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특성 4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조명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정해지고 컬러와 인텐서티를 조절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빛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림자를 부드럽거나 날카롭게 만들고 이렇게 4가지 빛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